예, 기재위 간사 유성걸 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 성큼 다가온 초고령 사회와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가 처음으로 900만 명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통계청이 2022년 고령자 통계를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수가 901만 8천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7.5%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3년 뒤인 2025년도에는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18년 만인 2017년에 고령 사회로 들어섰고, 또 그 이후 8년 만인 2025년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선진국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지역에서는 전남, 전북, 그리고 경북, 강원 이런 지방자치단체, 특히 대도시인 부산도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1990년도에 9%에 이르렀습니다만, 앞으로 2030년 정도 되면은 0.8%로 줄어든다고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재 성장률은 총요소 생산성과 자본 투입 그리고 노동 투입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만, 전체 인구가 줄어들고 특히 고령 사회가 됨으로써, 초고령 사회가 됨으로써 노동 투입 감소가 급격하게 일어나서 잠재 성장률도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발전적 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손 놓고 방관하고 있었던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회가 나서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야당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서 우리나라의 전체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지금 현재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노인 일자리 사업에 투입했지만 단순 알바형 일자리에 그쳤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 숫자가 55% 증가했지만 공공형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한 75%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공형 일자리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급여를 온전히 부담하는 단순 노무형 저숙련 일자리로 월 평균 수령액이 27만 원 수준입니다. 71만 원 수준은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그리고 135만 원 수준인 민간형 일자리에 비해서 매우 적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새 정부는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 일자리 사업으로 재편하도록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15,000명, 민간형 일자리를 23,000명 늘리는 그런 노인 일자리 예산이 편성돼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건복지부의 일자리 사업 예산과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고용장려금 예산을 포함하면은 지난해보다도 700억 이상이 증가한 그런 규모입니다. 이 민주당은 현재 노인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취업이 힘든 저소득 고령층의 공공형 일자리를 일부 조정을 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숙련도에 따른 일자리 재편, 그리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자립형 일자리로 개편할 것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국민의힘과 우리 윤석열 정부는 노인 일자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